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또 코스피 분석인데 오늘은 또 내 멋대로 하는 코스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자산지수라는 걸 보게 될 건데 이 그래프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래프는 이렇게 두 배를 이렇게 그려 놓고 본다면 두 배선을 긋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배 이하로 내려왔던 지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지점들을 우리가 놓고 제 멋대로 제멋대로 이 코스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배 이하로 내려왔던 지점은 90년, 그리고 95년, 그리고 우리가 또 97년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97년. 그리고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였던 08년도 이런 식으로 두 배 이하로 내려왔던 지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대략적으로 한 30년 정도 기간을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1990년에 있었던 바로 이 팔을 놓고 본다면 그 당시에 그렇죠. 이 부분이죠. 코스피. 이 당시에 코스피를 보면 바로 그 위치가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이 지점. 이 지점 중에서도 바로 이 지점이죠. 즉 1990년 5월까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가장 꼭지였던 부분들이 5월, 6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전반기 때 이 전반기 때는 즉 5월, 6월 때까지는 어땠냐면 이 부분이 올라온 게 반등했던 거죠. 반등하고 그리고 나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내려옴을 가져갔다는 거죠. 내려옴을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반기는 올라갔고 그 다음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95년도 1995년도를 보면 95년도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부분이 5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7월, 8월 달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나와서 4월, 5월, 6월, 7월 정도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부분까지는 이런 식으로 있다가 6월, 7월 때 곧 정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약간 시간이 뒤로 늦춰진 감은 있더라도 어쨌든 전반기에서는 어떠한 모습이었냐?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 다음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랬고, 그다음에 97년도죠. 97년도 외환위기 때를 본다면 이 부분이 바로 5월달, 6월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1997년도에도 무엇이 있었냐면 그 전에 전반기죠. 전반기 동안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후반기에서 내려 꽂았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97년도에도 그랬고 이제 08년도를 본다면 08년도는 이제 미국과 금융위기를 본다면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2008년 5월 1일, 6월 바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4월, 5월까지는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보면 기본적으로 6, 7 넘어가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반기를 그죠? 6월을 놓고 본다면 6월 이전에는 올라갔고 6월 이후로는 내려왔다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2020년도도 그와 비슷한 지점에 찍혀 있다는 거죠. 그 지점들이 비슷한 지점에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거예요. 그냥 6월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 전에는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내려오는 즉 전반기에는 반등의 신호, 반등이 있다가 후반기에는 무너져 내는 거죠. 즉 반등했다가 내려왔다. 흘러내렸다는 거죠. 흘러내렸다. 이 부분은 하방이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전반기에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죠. 전반기에는 운영을 할 수 있다. 2020년도 전반기 운영을 할 수 있지만 후반기에 넘어온다면 기본적으로 이익에 대한 걸로 일단 내가 먹어야 되겠죠. 그 익절 또는 해지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익절하고 해지 전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후반기에서는 약간 해지 전략을 하셔야 되게 해지 전략을 하는 게 생각 속에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해지 전략을 또 고려해봐야 된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용을 하고 이런 패턴에 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반기에는 우리가 그죠? 배우기 위한 소액이 있고 후반기 때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6, 7, 8, 9, 10에서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내리막이 온다면 바로 그 지점, 이게 좀 한 6개월 정도의 내리막 이후 때에 이제 들어가는 전략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6개월 정도 후에 들어가는 전략. 그래서 이렇다면 전반기 때는 기본적으로 잃어버려도 되는 액수 안에서 그런 거죠. 이러면 테마주가 있어야 되겠죠. 테마주. 그래서 선거 테마주라든지 경영권 분진주.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 테마주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해보는 건 전반기 때의 어떤 소액으로 대한 배움이고 진짜로는 바로 이건 거죠. 2020년도에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 특히 금융지수 향방을 보면서 이 금융자산지수의 어떤 향배를 보면서 우리가 장기 투자주죠. 기본적으로 뭐 삼성이죠. 삼성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기술주이기 때문에 미래 기술주죠. 2030년은 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 2030년은 놓고 봐야 되는 기술주. 그리고 또 하나 생활 필수품주가 있을 거예요. 생활 필수품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대한민국 시장을 위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남아들이죠. 동남아. 기본적으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고 뭐 필리핀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어떤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뭐 5천 달러, 만 달러, 2만 달러 이런 식으로 갔던 것처럼 이런 나라들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던 어떤 생활 필수품들 중에 어떤 수출이 되는 거죠. 수출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생활 필수품주들 있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런 나라들의 어떤 회사를 M&A를 통해서 그 지역을 우리가 뭐 옥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국에서 옥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했던 것처럼 그 나라를 하면서 그 나라의 필수품을 해서 높은 성장률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런 식에 대한 투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치적 투자로 보는 거고 높게 본다면 2030년은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후반기에서 투자 전략을 삼아야 될 거예요. 후반기 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액티비티한 투자죠. 기본적으로 인버스 투자인데 이거는 뭐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한정해서 한다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인버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린 사람들을 조롱하는 투자예요. 경제를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조롱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헤지 펀드는 아니죠. 내가 헤지 펀드와 같은 입장이거나 그 정도 수준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초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반기를 노려보는 게 좋을 거예요. 후반기를 노린다면. 그 다음에 전반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테마주겠죠. 전반기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에서 아파트 갭 투자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투자라는 기본적으로 갭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서울 아파트가 비싼 거죠. 몇 퍼센트? 10%에서 20%가 비싸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20%에서 30% 그리고 많게는 50%가 비싼 곳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는 별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멋대로 한 또 코스피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결론은 2020년도에 금융자산 지수가 2배 이하로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를 놓고 본다면 6개월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6월을 놓고 본다면 전반기에서는 반등사가 있었다. 전반기에서는 반등이 있었던 거죠. 반등.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를 봤어도 그렇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봤어도 그렇고 어떤 소련이 무너져 내리면서 있었던 그때죠. 그때 시절도 그런 거고 95년도 대한민국이 어떤 하락기에 처음 들어간 거죠. 즉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점점 힘들어졌던 그 시기 때도 여전히 6월까지 어떤 반등은 있었다. 반등이 보여졌다는 거죠. 반등이 있고 그 다음에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자는 거죠.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자. 이런 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투자, 장기적 투자로 가져갈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0년도에 한 12월 정도에 가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반기죠. 6월의 전반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테마주에서 느낌만 보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멋대로 한 코스피 분석이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다시 총론은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멋대로 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께서는 뭐 되도록이면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진 인간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